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도 개인들만이 매수에 들어가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장악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 건지 이런 시장의 흐름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한 주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테마주 시장, 금요일은 차익 실현에 대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제와 또 오늘 또 상반된 테마의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또 강세를 보였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전일의 또 시간외로 또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다른 어제 또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은 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제도 한번 좀 8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확진자 수가 계속 또 증가를 해야지만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고요. 이미 좀 한번 경험을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 같은 큰 상승은 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 분들도 좀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주변에 이제 한두 분씩 좀 건너서는 확진자분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또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주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가 좀 빨라요. 지수는 뭐 크게 변동성은 없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시장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종목들 대응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일부 테마주들 말고는 크게 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오후장까지 상승했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오전장에만 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만 좀 대응해 보시고,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좀 단기성 테마 종목들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흐름만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차트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21선 자리를 우상향하고 있는 자리에서 종목 이제 캔들로 봤었을 때 이 자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거든요. 21선 자리는 그대로 우상향인데 그 사이를 그냥 위아래로 흔드는 파동의 흐름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흐름상으로는 어지러운 시장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 21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장도 한번 좀 보시면 역시나 또 21선 자리는 우상향하고 있죠. 역시나 요 21선 자리를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했다. 요거를 좀 반복을 좀 해주고 있는데,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8월 달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9월 달에 FOMC에서 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면 어느 정도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예측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시장 분위기 갈 것 같고요. 오늘 아마존의 실적 발표 새벽에 나왔고요. 역시나 또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애플은 시간 외로 한 소폭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고, 아마존은 한 7% 정도 상승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몇몇 종목들 테마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자체도 21선을 지켜주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이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잔잔한 흐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 갈수록 이 금요일 오후라는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또 이런 시세들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하는 부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세세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와 함께 다음 주 강할 테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좀 정치인 관련주인데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주로 오파스넷과 노을 그리고 오리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좀 간만에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지난 4월달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한동안 계속 관심을 좀 못 받다가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왔는데 그동안 좀 관심을 못 받았던 거는 이제 정치 안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또 정치할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가 좀 오늘 다시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좀 갔다가 좀 밀린 것 같은데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찍었었네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죠. 일단 정치 관련주 쪽은 아마 내년 총선 때쯤 해서 그때 좀 전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정치인 관련주가 어떤 건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연말 돼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 좀 눌려 있는 종목들 좀 모아가는 관점이라면은 테마 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즌처럼 매매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히 그런 시즌은 아니에요. 당장 정치에 참여될 시점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언급만 나왔는데 이런 이슈로 그냥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만 좀 체크해 드려 볼게요. 지금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 자리가 이제 10,000원대 자리였거든요. 이런 10,000원대 자리를 참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거를 일단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10,000원대가 중요한 라인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당장 매수해라 이게 아니고 이런 자리들이 좀 눌려서 다시 한번 10,000원대 부근 오게 됐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총선 시즌이 되려면 아직 멀었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아마 또 이런 내용들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노리고 지금부터 다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뭐하고 일단 이런 종목들은 체크만 해두시고 일단 오늘 대장주는 오파스넷이고 노을과 오리콤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련주로 좀 엮어서 보실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권해드릴 만큼 그렇게 지금 중요한 시점은 아니라서 체크만 해 두셨다가 어떤 내년쯤이나 연말쯤 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시기가 되면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때는 아마 정치인 관련주가 또 잘 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매매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전후로 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이슈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슈가 나왔을 때 지지와 저항 라인을 어디 부분까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고하는 용도로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관련해서 최근에 이 이슈가 됐었던 게 크로버엑스죠. 하이퍼 크로버. 요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재상승이 좀 나왔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내용, 다음 달 정도, 이제 하이퍼 크로버, 좀 출시가 된다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을 AI 쪽이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눌림목 주고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대장주로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알체라라든지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조정 받은 거 대비해서는 지금 돌려놓는 수준 그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상승 높은 게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AI 쪽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특화된 GPT 하이퍼 크로버인데
요게 이제 광고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질문하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많이 트래픽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광고 맞춤.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 뭐 예전에부터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좀 쌓아놓은 거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사이트가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광고주들 입장에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물건을 살 때 물론 뭐 여러 군데에서 다 검색을 해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데가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 정보를 통한 제가 어떤 뭐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그런 정보들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에 이런 걸 이용해서 광고를 했었을 때 광고 효과라든지 뭐 광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네이버의 매출이 증가되는지를 봐야 돼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정말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새롭게 이렇게 AI들이 광고 쪽으로도 많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관련주로서 차트적인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는 또 신고가 자리를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거래 대금이 좀 1,400억 뭐 오전장 치고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같은 장대 양봉에는 따라가시면 안 되고 차라리 어제 이제 눌림목 자리라든지 뭐 그런 구간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긴 한데 어제 눌림목 자리도 그렇게 막 매매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1선 자리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들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자리였는데 어제 매수 타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일정을 알고 계신 분들 네이버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제 음봉 자리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조금 한 번 더 타이밍을 기다려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일단 고점 자리를 한번 좀 테스트하러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 고점에서 따라가겠다고 이거 몇 % 먹겠다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오후장에는 상당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재료소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일단은 AI 쪽에서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나오고 나서 이게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본 다음에 뭐 그때 가서 공략을 해도 좀 늦지 않을까 늦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퍼 클로버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8월 24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변동성들이 나올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챗 GPT, 챗봇으로 인한 수혜주들 좀 꾸준히 저희가 달아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뉴스 분석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 시그널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엔터주가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엔터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하이브가 일단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 싶었는데, 뭐, 제대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전일 그 8시 방송에서도, 저희 8시 전문가님이 또 하이브를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8%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네요. 역시 그 8시 방송 나오시는 전문가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좀 실력이 좀 출중하신 분들 같아요. 저도 보면서, 포트에 있는 종목들 보면서, 저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런 타이밍에 잘 잡아주시는구나. 뭐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데, 8시 방송도 좀 많이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이브가 일단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진스가, 새롭게 이제 신곡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새롭게 또 보이그룹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이브가 좀 갈만한, 이슈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이슈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던 거는, 뭐, 피프티 그룹의 좀, 안 좋은 계약건, 뭐, 이런 소송건 때문에, 이 엔터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겨울 시즌 되면은 이제 콘서트도 많이 열리고 또 가수도 컴백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여름 시즌 지나고 나서 슬슬 가을 겨울 때는 다시 한번 재반등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YP 같은 경우에는 뭐 트와이스 유닛 미사모도 일본에서 지금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진입을 해 있고, 역시나 또 계속 그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줄줄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러 다 그렇게 짜놨어요. 매달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투어라든지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엔터주들을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예전처럼 뭐 코로나가 뭐 확산돼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통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계약권 같은 경우는 JYP는 다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걸로 유명하게 JYP거든요. 그래서 JYP는 조금 더 추세 또 역시나 정고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YG가 아직 아티스트 재계약 안 됐죠. 블랙핑크 리사분이 아직 안 돼서 아마 이번 달 말에 투어 콘서트 끝나고 나서 뭐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말은 있는데,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뭐 데뷔 9월 달에 있죠.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 마지막으로 SM은 지금 카카오 엔터와 합작법인은 이제 북미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 발표 이후에 시작도 좀 잘 나왔고, 일단 카카오 엔터와 이런 협업 관련해서 에스파가 이제 북미 진출한다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대부분 다 호재가 더 많아요. YG 엔터만 좀 아무래도 이제 재계약권, 요게 리스크로 남아있고, 나머지 뭐 큐브 엔터도 있긴 한데, 큐브 엔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이 4대 엔터, 5대 엔터에 들어가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 요 4종목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엔터주는 하반기에 계속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뭐, IT 쪽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터 쪽도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가 9% 상승을 보이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고, YG 같은 경우에만 이제 블랙핑크 리사의 재계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슈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하반기 기대감과 함께 엔터주들의 흐름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재공략 지점이 어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엔터주들 공략점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에 공략했던 의료A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뷰노가 오늘 또 한 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7월 28일 공략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 넘는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상승 보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요. 이번 주 공략주였죠. 3월 신규 상장주인데 라온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 장 전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장 전에 신테카 바이오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5% 넘는 상승 보였거든요. 4가지 종목들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뷰노인데, 의료 AI 관련해서, 일단 3대장 쪽, 진단 쪽은 3대장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 뭐, 루닛 뷰노, JK, 요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 종목, 다른 종목들, 뭐도 좋지만, 뷰노는 일단 뇌질환 쪽에서는 좀, 탁월한, 뭐,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른, 뭐 루닛이나 이런 JK가 급등했었을 때 좀 못 간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좀 노려봤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반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4만 원 정도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볼 예정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로봇 관련주 하반기에도 볼만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최근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좀 밀렸다가 오늘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과 협업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도 갤럭시 언팩에서 로봇팔이 좀 나와주면서 이게 뭐 그냥 인수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흐름도 괜찮아요. 부품 쪽, 감속기 쪽에서는 SBB테크도
쪽에서도 흐름 괜찮고 협동 로봇 쪽에서는 뉴로메카도 역시나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12만 원 정도까지만 좀 안착이 되면은 정고점 15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거래 대금도 올라와 주면서 저항대 자리 매물 소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대장주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가 좀 자주 바뀌는 종목들은 일단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일단 대기업에서 좀 인수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좋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없으신 분들은 일단 눌림시 제가 항상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는 게 이제 단순하게 알려드려야지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21선 자리 부분 내려오면은 조정식 21선 자리 내려온다 싶으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 손절은 뭐 길게 잡지 않으시고 한 10%에서 한 7% 이내로 그 정도로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반기에도 좋은 시세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텍인데 라운텍이 오늘 애플의 실적 발표 때 좀 MR 헤드셋에 대한 좀 얘기가 언급이 있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딱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삼성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투자한다. 올해 또 OLED 관련해서 이제 투자 내용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뭐 꼭 라운텍만이 아니고 OLED 관련주들이 대부분 더 좋긴 할 텐데 OLED 자체가 지금 뭐가 시장에서 좀 나와주는 제품들이 없어요, 딱히. LG에서 나온 뭐 TV 정도인데, 그건 삼성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은 라운텍도 지금 21선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21선 자리만 안 깨지면은 좀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세질 것 같아요. 갈 때 못 가면은 앞선 이제 매물대가 자꾸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조만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최소한 10,000원대까지는 올라와야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장기적인 투자에서도 괜찮은 회사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대부분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많이 보고 말씀 좀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21선 자리 정도까지만 들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신테카 바이오가 이 종목도 지금 고점 자리를 계속 못 넘어요. 이 14,000원 자리만 안착을 하면은 이 직전 저항대 자리 요 참 14,500원 자리 부분인데 이 자리를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뚫어서 신고가 자리 뚫어주면은 충분히 올라갈 자리가 좀 있다라고 좀 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 AI 쪽에서는 두 가지 분류를 말씀 좀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진단 쪽 그리고 신약 쪽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렸는데 신약 쪽에서는 보로노이와 신테카 바이오라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신테카 바이오가 시총도 아직 좀 적은 편이고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을 때 못 간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저 정고점 자리 한번 뚫어주고 신고가 가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도 조금 여유 있게 좀 두고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오늘 오전장에서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 주셨던 신테카 바이오까지 매매 전략 세워봤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일 오후 대응 전략과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네 글자 두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초전도체가 이번 주 내내 강세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였나요? 어제 이제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게
신규 접근 안 된다고. 네. 제가 신규 접근 안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 다음날 엄청 빠지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신규 접근 안 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만 보셔야 돼요 했는데 수요일이었죠. 그렇죠. 26일 날 바로 쫙 빠졌잖아요. 그 다음날 급락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신규 접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네, 시원하게 오늘 네,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신성이 지금 하한가 거의 흐름이고요. 덕성 14%인데 서남은 오늘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어요. 하루. 월요일 날 아마 쭉 빠질 겁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이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제가 뭐 그냥 매번 하는 소리지만 사람 많으면 사고 나요. 이거 불변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미처 몸소 이거를 대응을 못 하시고 그냥 홀리는 듯이 매수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응도 안 돼요. 그냥 장 끝나자마자 검증에 대한 부분이 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조금 이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나와버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오늘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선한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가면은 뭐 하한가를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도 참 심각한 게 뭐냐면 1,980원인데 여기서 하한가 가면 30%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7,000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8월 1일 날 상한가 따라잡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이 날까 말까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2번 상한가를 갔지만 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네,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오늘 급등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차분하게만 대응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 관심 없는 그 빈집 노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약바이오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실적주 보셔야 된다 바닥에 있는 거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주 전적 방송에서는 전체 종목 중에 2개가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시장은 뭐라 합니까?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얘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캐치를 잘 하는 타입이니까 방송 잘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김찬현 전문가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더라도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오전 중에 에코프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오후에 좀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징주로 선암을 좀 다뤄드리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리스크 있다 조심하자 안 된다는 말씀 주셨었죠. 오늘 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슈에 대한 부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 세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슈들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장에서 어떤 종목 살펴볼지 특징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바로 에코프로 HN입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서 오늘은 또 나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2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좀 더딘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7월 19일 이 상한가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16%, 10%, 추가적으로 11%까지 올랐었고 그 이후 살짝 눌림 준 뒤에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막둥이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신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양극재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막둥이의 질주가 또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이게 상담을 근래 해드렸던 종목인데 에코프로 H에는 그 친환경 관련해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이나 여타 다른 소재 관련 좀 매출이 많았던 회사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에코프로 HN에서 2차 전지 재료 신사업 진출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용 도관이나 양극재 도펀트, 그다음에 전액 첨가제 등 생산을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라인들 2차 전지주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에코프로 HN이 이 소재 기업으로서의 포인트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라인, 에코프로 BM과 같이 주가가 좀 최근 들어 연동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단기적인 소식은 아니죠.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급등이 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수급 쏠림이 자연스럽게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길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짧게는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켜보시고 이미 너무 오른 관계로 역시나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되 신규 접근은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수준이면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28%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월요일장도 상승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쁘진 않지만 한번 고민해보자. 사실 첫날 상한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단타를 노릴 때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소량만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 변모를 꾀하는 모습 속에서 일단 추가적인 쏠림 현상 또 수급이 받쳐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단기적인 대응 전략들은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함께 좀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고민들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과 함께 수급과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고민이 있으신 목소리는 아니신데 어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KPF요. 네, KPF가 고민이시고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실까요? 매수가는 7,600원이고요. 비중은 네. 20%예요.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좀 매수가가 7,600원이시면 지금 부근이 또 5,000원 가량이니까 좀 장기간 네.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4월부터 한 3달 정도 5,000원 중반에서 좀 유지를 해줬는데 최근 들어서 좀 하락폭이 깊어지다 보니까 고민이신 것 같네요. 이게 원래는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거 10% 사놨다가 10%에 물타기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 비중이 되신 것 같은데 자,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좀 좋을지 김선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에 사셨어요? 8,500원요. 8,500원? 네. 야, 작년에 이거 한참 이슈 돌 때 그때 사셨구나. 네, 단타하다가 물려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물은 언제 타셨어요? 물은 올해 제일 낮은 단가를 해갖고, 네. 예, 그때 한번 타봤어요. 조금씩. 그래서 7,600원으로 해놨어요. 한 번 거의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으셨는데 네, 못 팔았어요.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우선 부품주로서 이래저래 이슈가 있어요. 로부품 부품주도 있고 선박부터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회사가 부채가 많아서 좀 부채가 네, 안 좋다고 자꾸 그래갖고 누가 안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부채가? 자, 주변 사람들이 부채가 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요. 네. 부채가 높은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제조업이잖아요. 네. 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제조업 회사들은 굉장히 부채 많아요, 원래. 그래서 네. 부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부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제가 뭐 신뢰가 되는 말씀을 드려보자면 초보적인 입장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건 아니고 실적이 정말 이제 살아나고서 매출 확대가 좀 크게 나면서 이슈가 생겨줘야 되는데 자 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거의 모든 이런 부품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가 궁금하실 텐데 네.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란 말이죠. 아, 네. 결론은 뭐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파시면 아니,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한 10% 정도를 손주를 해서 다른 걸 살까, 지금. 아니요. 지금은 사야 될 시기 같은데. 네. 자, 보세요. 천하님. 네. 매수하셨던 자리는 팔아야 될 시기예요. 네. 8,000원대는.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종목을 사야 될 시기예요. 남들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요. 맞죠? 네. 안 들어와요. 거래가 맞죠? 없어요. 이때 사야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단타를 치시는 거는 최소한 하루 이틀이나 정말 많이 봐야 3일 정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네. 그때 오르지 않으면 바로 파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파시면 안 되고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고 아, 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라고 찝어드렸어요. 네. 그거 부산 상장할 때- 로보틱스요? 네, 관련주들 상장할 때 다 같이 오를 거예요. 네, 네.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제발. 아, 네. 근데 잘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기다려야죠. 괜찮으면 기다리죠. 기다려요. 그러면 이게 네. 전 개인적으로 보건데 네. 그 운영하시는 자금이 현재 주식 비중이 좀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 그냥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익 보고 계신 종목 있어요? 지금 수익은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놓고 네. 왜 여쭤봤냐면 HD 현대 인프라코하고 그냥 다 마이너스요. 고려산업하고. 고려산업도 있고 네. 자 고려산업도 지금은 매수할 시기고 HD 네.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차트 보자면은 이게 마이너스라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예, 요게 아니 조금 마이너스예요.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샀는데 많이는 안 샀는데 네. 11,200원에 사놨어요. 11,200원. 네, 네. 이거는 뭐 괜찮네요. 예, 괜찮네.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요. 네네. 왜 큰 게 여쭤봤냐면 있어요. 또 더 네? 뭐가 있다고요? 큰 게 있어요. 뭔데요? 미코바이오메드. 큰일 났네 이 종목. 네. 미코바이오메드 단가 얼마예요? 미코바이오메드 지금 8,600원이요. 8,600원이요? 네. 저 급등 나올 때 사신 거네요? 이것도 물타기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처음에 재미 보다가 확 네. 물려버렸어요. 자, 제가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종목은 현재 얘기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다 괜찮은 종목들인데 네. 이제 다만 제가 이제 하나 마인드 컨트롤 좀을 해드리자면 네. 안 오른다고 팔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아, 네.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고요. 안 네. 오른다고 팔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미국 강등 이슈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요번만 지나고 나면은 진짜 초강세장으로 가요. 아, 네. 제가 혹시 방송 자주 보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저 잘 봐요. 이거 서울 TV 경제 제일 잘 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미국 금리 몇 대면 몇 될 때까지 주식하시라고?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그거 봐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금리가 5%가 이상이죠? 5.25죠? 네. 그렇죠? 5.5 네, 이렇게 돼 네. 있죠?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쯤 되면. 아,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시장이 네. 정말 강세장으로 가니까 근데 미국이 네. 기준으로 삼는 금리 수준이
약 2.5%, 2% 수준이에요. 2.5%요? 네. 그래서 시장을 계속 뉴스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보죠. 미국 금리가 인하한다 그러면 시장이 폭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전부터 살살 움직이다가 그리고 금리를 천천히 내릴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금리가 2% 수준까지 오면은 네. 거기가 시장의 어느 정도 고점일 거예요. 아, 2% 정도 네. 오면?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부터는 보유한 종목을 잘 가지고 가시면서 네. 수익을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앞으로. 아, 네. 이게 시간적으로 한 1년 이상이 걸려요. 네. 1년 반, 2년까지도 걸릴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번 미국 강등 이슈만 소멸되고 나면은 시장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아,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은 다 네.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게 매수가까지 왔는데 고민된다 싶으시면은 네. 뭐 설계리 TV 전문가님들 다 상담 잘 해주시니까 네. 전화 네.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HDMM 있죠? 잘 못 들었어요? HDNN. HD 예, HDMM. MM. 뭐지? 이게 한글로 써야 되나? 011 200번. 에? 011 200번. 011 200번? HMM? 예. 아, 예, 이게 뭐라고 읽으신 거예요, 지금? HMM.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요거. 이게 네. 18,300원에 사놨거든요. 18,300원? 네. 근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질 아. 않아서 이거 그리고 자. 요새 이거 이슈가 많잖아요. 자, M&A 이슈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질문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어찌됐던 회사가 매각된다는 것 자체는 현 바닥에 있을 때 호재성 이슈예요. 아, 네. 근데 하나 걱정인 것은 전 세계적인 조금 그 경기 침체에 따른 부분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네. BDI나 발틱 운임 지수 자체가 좀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네.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우선 1차적인 반등 자체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한 22,000원 정도? 아,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선은 홀딩하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아셨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와 함께 미국 금리가 2.5% 가는 수준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다뤄볼게요. LG생활건강이 저희가 엊그제 공략주였는데 오늘 3%가량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리브랜딩 이슈도 짚어봤었습니다. 어제 이제 공략주가 한미사이언스 알아봤었거든요. 한미약품과 비교를 해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8% 넘는 상승 나왔습니다. 한번 두 가지 종목들 리뷰로 다뤄주실까요? 네, 종목이 우선 LG생활건강이 오늘 좀 괜찮게 올라주고 있어요. 어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조금 올라갑니다. 3.4% 정도. 제 종목은 완전 바닥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실적 이슈와 성장성을 몸으로 갑자기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종목을 딱 얘기하면 이거 뭘 왜 사? 이런 종목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걸 산다고? 이런 종목들이요. 심지어 저녁 방송에서 카카오 드렸는데 그 다음날 급등 나왔는데 드릴 때 다들 의아해하셨던 그런 종목들인 거죠. 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북미 이슈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주들의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데 뉴스로 나왔던 소식들을 접해본다면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을 제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우선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활 소비 관련으로도 당장의 2분기나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은 여기가 마지막 바닥이라는 이슈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돌려 세우는 중이니까 LG생건은 조금만 더 호흡을 보시고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수익이 좀 나고 계실 건데 뭐 더 보실 분들은 보시되 짧게 볼래 하실 분들은 파셔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한미사이언스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요.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추세상의 흐름에서 봤을 때 어제 원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락은 괜찮아요. 전체 추세로 보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돌리고 있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최근래에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서 종목, 기관과 외인이 종목 대응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2분기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들. 그렇죠? 공개되고 있는데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 3분기, 4분기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나온대요. 근데 이걸 이대로 놔둘까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테마주들 할 게 아니고 2차전지들 좋지만 할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남들이 관심 없어하는 빈집 노릇이라고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주식 하셔야 됩니다. 강조드리지만은 이거 한 달, 두 달 뒤에 넘어가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요. 엄청 많이 올라가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를 또 까먹으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배가 아프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고 지금 부하 내동하시면서 막 급등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시장은 정말 냉정하다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돈 버시는 분들 열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열에 한 명, 열에 두 명은 이런 종목들을 사요. 바닥에 관심 없는 종목들. 그 한 명들은요. 뭘 사냐면요. 빈집을 노린다고요. 제가 많은 전문가들 다 좋아하지만 너무 테마주들 추천하신 분들은 진짜 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피해만 주니까. 제가 부탁드리지만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닥과 실적 이렇게 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들로서 저희가 이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공략주는 어떤 걸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약주 갖고 왔어요. 또 갖고 왔는데 이전에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돌려 세우고 있어요. 오늘 종목은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강조드리지만은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계속 롤링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오기 시작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외인 기관들은 뭐 보고 살까요? 테마를 보고 살까요? 급등을 보고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산다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약간 불안한 시장은 실적을 더 중요시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간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한미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게 왜 올라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초입이라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주만 이렇게 놔둘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8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드디어 다시 100만 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시장에 나온다고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도요. 역시나 바닥에서 움직이는 큰 종목이 될 수 있고 끼가 있는 종목이야. 이전에 원체 많이 올랐었죠. 지금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려치게 될 경우에는 좋은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좋은 결과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끼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로서 대웅제약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로 오파시넷 알아봤습니다. 삼성과 MS 보안 동맹의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에코프로 HN 알아봤습니다. 전지재료 신사업 진출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대웅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마무리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